댓글에도 보면 경매로 받은 집 들어가 살면 터가 안 좋다느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경매는 나는 안 맞아, 사람 내보내는 거 나는 저렇게 모질게 못 내보내, 이런 분들은 그냥 경매 굳이 안 해도 돼요. 주식, 코인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반 매물 금매로 사서 그런 거 해도 되지 꼭 경매는 할 필요 없거든요. 부동산 투자가 경매만 있나? 내가 경매 물건을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 포기할 건 또 포기를 해야 돼요. 내가 돈이 이것밖에 없는데 더 좋은 지역을 하거나 더 큰 평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역, 그 다음에 평수, 그 다음에 금액, 이거를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물건을 뽑고, 지금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돈이야, 나는 얼마 이상은 안 돼, 아니면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나는 위치야, 내가 이 동네를 떠나면 안 돼, 아니면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 평수야, 나는 이 정도 평수 이상은 돼야 돼. 근데 그 세 가지를 모두 다 가져가려면 비싼 거 하면 돼요. 근데 돈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그거부터 한번 체크를 해야 돼요. 순위를 매겨야지. 1, 2, 3등이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위치냐 아니면 평수냐 가격이냐, 그거를 정해놔야 우리가 물건을 뽑을 수가 있고, 그걸 안 해놓으면 이거 물건 뽑는데 시간만 가는 거예요. 물건 뽑아가지고 봤더니 아 이건 평수가 너무 작아, 아니 이거 평수가 너무 커, 위치가 별로야, 금액이 너무 비싸잖아. 내가 처음부터 물건 뽑을 때 명확하게 1, 2, 3 순위를 정해서 어떤 거를 먼저 우선순위를 둘 거냐. 모든 걸 다 못 가져가니까 포기할 거 포기하고 포기할 거는 포기해야죠. 근데 모든 걸 내가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면 돈을 더 많이 쓰면 경매로 해가지고 내가 싸게 실거주를 내가 할 집을 찾거나 전세로 맞춰놓고 나중에 들어가야지, 이런 집을 이제 찾는 분들이 이제 연락이 오는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나는 나이도 많아서 배우는 거 이런 거 못해, 그냥 알려줘. 그러면 컨설팅을 받으셔라. 컨설팅 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컨설팅 업체 전화해서 컨설팅비를 내고 하시면 된다. 그럼 그거 얼마네요? 보통 뭐 낙찰가에 수수료 어느 정도 된다. 근데 이제 컨설팅을 맡기시면 물건도 뽑아주고 임장도 대신 가서 시세조사도 대신 해주고 입찰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명도도 다 해주니까 신경 쓸 게 없다. 그냥 돈만 내시면 된다 나중에. 근데 수수료가 이 정도 될 거다 그거 하면 또 안 해요. 왜냐면 그 돈도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좀 있어서 나는 그런 거 배우는 거 못해. 그러니까 배우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 컨설팅비를 또 내는 것도 아까운 거야. 근데 본인은 몇 억 싸게 받고 싶은 거지. 컨설팅을 맡기면 몸은 편한데 그렇게 하나 낙찰을 받은들 나중에 혼자는 못한다. 또 컨설팅을 맡겨야 된다. 왜? 내가 낙찰을 받았지만 내가 아는 게 없어. 맞아. 그냥 누가 사준 거잖아. 네, 그냥 누가 사준 거야 진짜 막말로. 사준 거여서 나 어디 가서 한 10년 전에 저 경매 했었어요. 그래요? 그럼 하실 줄 알겠네요. 그러면 그때 뭐 컨설팅 맡겨가지고요 하나 받았어요 이래요. 그러면 그분은 몰라. 내가 낙찰은 받았지만 이 경매를 모른다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뭐를 내가 하고 싶어도 또 하나 받고 싶어도 두 개 중에 하나죠. 본인 시간 돈 쓰면서 배우든지 아니면 또 컨설팅 업체 가서 또 맡겨서 하든지. 생각해보면 뭐 할 때마다 계속 컨설팅을 맡기는 거는 사실 가성비가 별로 안 나오고 그게 액수가 더 크잖아요. 뭐 그것도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내가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내가 할 줄 알아야 컨설팅을 맡기더라도 내가 지금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되거나 그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몰라. 그러면 그냥 다 휘둘리는 거야. 그 업체에서 이거 이렇게 된다. 이거 이 금액 들어간다. 이거 돈 보내주세요. 이거 이렇게 됩니다. 그냥 네네 하면서 그냥 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인분도 배워서 하는 게 제일 좋죠. 제일 좋아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상담을 해본 결과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배우시는 게 되게 좀 어려움을 좀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연세가 있으셔도 본인이 막 인터넷 찾아가지고 하고 막 2년 다니고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다 다르긴 한데 지인분이 배우셔서 하고자 하는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 번 해서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할 거면 배워서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나중에 두 분이서 경매기 할 얘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서로. 저희 고모부님도 1년간 일산에서 학원을 다녔다 하더라고요. 1년이나 공부를 하셨는데 왜 그만두셨더니 명도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는 다 하겠는데 명도 한다 그러면 막 강제 집행하고 막 찾아가가지고 문 두드리고 막 약간 좀 험하게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 네. 그리고 그 학원에서도 약간 그렇게 가르쳤나 봐요. 가서 가오도 잡고 이렇게 하면 명도비도 안 내도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좀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갑질을 해라. 나는 다 좋은데 사람을 끌어낸다거나 강제로 뭔가를 막 집행해서 하는 거는 나하고는 안 맞아 이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모르는 게 50%야. 잘못 말씀하고 있는 게 50%인 거예요. 1년을 경매학원을 다녔는데 네. 임장을 다니시면 그거 느끼실 거예요. 경매 물건 물어보러 왔다라고 가면 보던 사장님들이 반대로 물어봐. 이 동네 경매 나오면 나한테 연락 좀 해줘. 사장님 경매 하세요. 그러면 이제 두 분류가 있는데 한 분류는 아유 경매를 뭐하러 지금 해. 그거 또 사람 내보내야 돼.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예전에 경매 나도 배웠다. 그리고 관심도 있다. 당신 유튜브 이름 알려줘라. 그리고 명함 줘라. 경매 물어볼 거 있으면 내가 연락하겠다. 아니면 이 동네 혹시 경매 나온 거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라.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럼 저는 아니 사장님 본업이 이제 부동산이시니까 다른 지역 가서 임장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동네에 나오는 물건들만 계속 경매 물건 보다가 이 동네 시세나 분위기는 사장님이 여기서 최고 전문가인데 1년에 몇 개씩 해도 그냥 입찰을 해보셔라. 너무 좋지 않냐. 그리고 아는 부동산이 많을 거니까 내 동네가 아니라 옆 동네라고 하면 부동산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장님 이거 매일매일 임장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 동네에 나온 것들만 하세요. 하면 뭐 그것도 괜찮은데 이제 결국에는 항상 얘기 나오는 게 명도. 아 그거 내보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명도라는 게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장벽으로 느껴지긴 해요. 반대로 이 명도라는 것 때문에 경매하는 사람들이 싸게 살 수 있는 거야. 저 주변에 친한 친구들, 뭐 학교 선후배 아무도 경매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 주변에 경매하는 사람 없고 부동산 투자하는 친구들도 보면 경매가 아니라 분양권 투자, 일반 매물로 사서 갭 투자 이런 거지. 그 친구들은 제 경매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 친구들도 야,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경매?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중에 경매가 들어가 있잖아요. 큰 부동산 투자 중에 경매도 부동산 투자니까 누구는 갭 투자를 하고 누구는 경매, 공매하고 누구는 상가, 토지하고. 근데 일반 매물로 부동산 투자하는 친구들도 보면 경매한다고 하면 위험한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그래요. 농담으로 그래 너네들은 밀림에 있는 사자 해라. 나는 하이에나 할게. 근데 사자는 배가 고프면 풀은 안 먹잖아요. 썩은 고기도 안 먹고. 하이에나는 배가 고프면 썩은 고기라도 먹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생존을 거니까. 해야 되니까. 네. 이미지가 좀 약간 부정적인 거지. 부동산은 잘못이 없어요. 주인이 빚을 못 갚아서 이 부동산이 이렇게 나온 거지. 이 부동산은 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댓글에도 보면 경매로 받은 집 들어가 살면 터가 안 좋다느니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경매는 나는 안 맞아. 사람 내보내는 거 나는 네. 저렇게 모질게 못 내보내. 이런 분들은 그냥 경매 굳이 안 해도 돼요. 주식, 코인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일반 매물 금매로 사서 그런 거 해도 되지 꼭 경매는 할 필요 없거든요. 부동산 투자가 경매만 있나? 어쨌든 경매를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거는 과정 중에 하나고 내가 회사 출근하는데 사장님이나 팀장 보기 싫다고 그 회사 안 가나? 나는 여기를 가야 내가 밥을 먹고 사는데 어떻게든 하는 거지. 그 명도도 그 지인분도 어쨌든 한번 경험해보면 별거 없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안 해봐서 막연하게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이번에 하시면서도 사실 만나보지도 않았어 사실 그 집주인. 전화로만 그냥 끝났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고 물론 속을 썩이는 임차인도 있죠. 점유자도 있고 소유자도 있고. 근데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다 보면 안 되는 건 없으니까. 정 안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 해줘요. 강제 집행하면 되잖아. 강제 집행하는 게 법적인 절차로 적법하게 하는 거지 불법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보통 이제 못 내보낸다, 마음이 아프다 이제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들한테 그래요. 그래서 명도비를 예를 들어서 얼마 줬어. 200만 원 줬다고 쳐요. 그런데 아이고 저 애들도 있고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다라 그러면 명도 다 끝내놓고 이사비 200 주기로 했는데 거기다가 200을 더 줘라. 그렇게 안쓰러우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명도를 막상 딱 하고 나서는 그 돈이 또 아까운 거지. 경매를 하면서 남이 고통을 너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버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그 집을 누군가가 안 사주면 누가 해결해 주냐. 맞아요. 나라에서도 안 해주는 거를 나라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들 돈을 미리 대신 갚아주고 자기네가 그거를 가져와서 판다던가 이거 아니잖아. 그러면 누군가가 경매 물건을 사줘야만 채무가 해결이 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세입자나 소유자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돈을 오히려 주는 거잖아. 해결해서 잘 나가시라고 돈을 오히려 지불을 하는 건데 과거에 이제 그런 약간 안 좋았던 그런 이미지들이 쌓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 이제 소유자분은 어쨌든 마음이 좋지는 않잖아요. 많이 그쵸. 이제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고, 어쨌든 본인이 대출 받아서 뭘 하든 못 갚아서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서 이제 되는 거지만, 그 내용은 본인도 아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좀 화풀이도 하고 싶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근데 낙찰자가 오니까 보이는 사람이 저 사람이니까 저 사람한테 막 이제 뭐 하는 거죠. 거기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겠어요. 내가 보증금도 못 받고 소유자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계속 법원에서 뭐 날라오고, 이런 것만 받아도 내가 스트레스인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은행이든 개인이든 이 사람은 어쨌든 돈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 경매가 누가 낙찰을 받아가고 누가 대금 납부를 해야 돈을 빌려준 개인이든 은행이든 그 돈을 회수를 하는데, 만약에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친한 친구든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 돈을 안 갚아. 저 사람이 안 갚으면 나도 망하게 생겼어. 나도 막 신용불량자 돼. 근데 경매로 넘어가서 누가 낙찰 받아가지고 내 원금, 그동안 이자 이런 것들이 회수가 된다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래도 사는 거예요. 그런 선순환 과정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딱 앞에만 보면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나중에 계속 하시다 보면 악질적인 점유자도 많아요. 어떻게든 돈 받으려고 장난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꼭 경매를 당한 사람이 무조건 착한 사람, 되게 불쌍한 사람, 그리고 낙찰 받은 사람이 나쁜 사람,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돈을 빌려준 은행이든 채권자는 낙찰 받은 사람이 되게 감사한 사람이에요. 부동산에 관심 있다 그러면 경매는 알면 되게 좋죠. 왜냐면 등기부 등본도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전반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거고, 경매가 아니라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해도 시세조사를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어쨌든 지역 공부도 해야 되고, 흐름도 내가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어쨌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데, 경매를 하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같이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다 그러면 경매는 알아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죠. 부동산 거기 약속을 했으니까 가서 물건 한번 보고, 낙찰받은 물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죠. 네, 가시죠. 네.